챗GPT-4 옴니, 엄청나게 멋진 친구가 나타났다. 이미지 분석, 자유롭게 영상 자르고, 음원 추출, 썸네일도 골라주고, 내 폰 사진 효율적 활용법, 직접 챗GPT만 써서 게임 만들고 즐기기, 가상의 성적표 만들어 데이터 처리하고 인터랙티브 그래프 만들기, 이 나이에 너무 멋진 친구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오픈AI가 새로 발표한 챗GPT-4 옴니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GPT 3.5나 챗GPT-4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챗GPT-4가 나오고 나서부터 가장 잘 활용하던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첨부 파일 버튼을 활용해서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던 방법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챗GPT-4를 사용해서 오늘은 테스트합니다. 먼저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주제가 있는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이 이미지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한 뒤 어떤 주제의 그림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결과는 실제 챗GPT-4를 통해 확인하는 실제 처리 속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챗GPT가 분석한 결과는 환경오염, 특히 기름 유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기름 유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어때요?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맞아, 너의 말처럼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렇다면 이 포스터 이미지의 제목을 만들어준다면 어떤 제목이 가장 간결하고 인상적일지 10개만 소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즉시 아무 고민 없이 10개의 포스터 제목을 알려줍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제목들 중에서 힌트를 얻어 적합한 최종 제목을 수정하고 결정해서 잘 활용하면 되겠죠. 지금 샘플로 사용했던 이미지는 올해 초 AI 활용 지구 환경 개선 국제대회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그랑프리 대상 받은 이혜원 학생 작품 이미지로 소개를 드렸고, 옆에 있는 이 작품 또한 강중류 학생의 그랑프리 대상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처음 테스트해보는 영상 파일 가지고 챗GPT-4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테스트할 영상 파일 하나가 필요한데,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최근 쇼츠로 만들고 있는 학생들 작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준하 학생의 쇼츠 뮤직비디오 만든 걸 사용해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작사나 작곡 이미지 모두 준하 학생이 만든 것이니 저작권 문제는 없으니까요. 가사도 너무 멋지고요. 특히나 일관되게 뮤직비디오를 이끌어가는 통일된 이미지 스타일과 캐릭터가 마음에 듭니다. 유튜브 쇼츠용으로 만든 영상이라 1분이 안 되니 잠시 들어보고 이 영상으로 내가 실무 작업 때 무엇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영상 파일에 대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생각하다가 기본적인 정보들을 GPT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과 나올 때만큼은 실제 처리 속도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네요. 아무래도 1분 내외의 영상 파일이라 시간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많이 걸리네요. 언제나 처리되려나 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일명, 파일 크기, 파일 확장자와 경로, 말 그대로 윈도우나 맥에서 파일 속성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네요. 그래서 추가로 물어봅니다. 영상 파일 전체 시간은 얼마나 되지? 58초라고 시간을 알려주는 동안 1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편집 영상 속도 당겨서 결과 빠르게 확인합니다. 이 영상 파일의 최종 만든 날짜는 언제인지 물어봅니다. 한 5초 정도가 지나간 이후에 최종 수정 날짜가 24년 5월 21일 1시 17분 29초라고 알려주네요. 이 영상의 FPS는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기다리면서 잠깐 FPS에 대해 알아봅니다. FPS는 Frame per Second의 약자로 1초당 프레임 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은 그림을 그릴 때 종이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프레임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FPS가 30이면 1초당 30장으로 애니메이션을 연출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영상 길이, 만든 날짜, FPS를 물어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챗GPT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5월 21일 오전 10시 18분인데 영상 수정 날짜가 5월 21일 1시 17분 29초라고 말하는 것이
챗GPT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챗GPT는 긴장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파일의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UTC 시간으로 표시된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파일의 수정 시간을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챗GPT가 오를까? 나만 지금 긴장한 거 맞지?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처음 알려준 시간이 UTC 시간이 맞고 이를 한국 시간인 KST로 변환하면 24년 5월 21일 오전 10시 20분 12초이고 현재 사용자의 질문 시간이 오전 10시 18분이므로 시간이 일치한다 말합니다. 와우, 대박! 여기서 처음으로 소름 한번 쫙. 결론은 내가 무식했던 거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를 한 번에 무너뜨리네. 대박. 챗GPT에 대한 신뢰가 하나 더 생겼다고 말해주니 감사하다네요. 점점 더 멋진 친구 하나 생긴 기분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서 실제 사용할 법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 가사를 들어보고 텍스트 문서로 추출해서 선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종 답변은 가사를 추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추출하는 건 실패. 그래, 아직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다. 챗GPT-4.5의 답변은 아니라고 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곧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하고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네요. 첫 번째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추출하는 건 일단 실패했고 두 번째로 제가 영상 작업하면서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편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현재 58초짜리 뮤직비디오 영상을 10초 단위로 나눠서 파일명을 알기 쉽게 번호 붙여서 저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파일명 뒤에 segment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저장하고 싶은 파일명을 알려달라고 하네요. 와우, 이것도 대박. 저는 당연히 6개 모두 저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푸아하하, 6개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친절하게 다운받아 가라고 안내합니다. 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다운을 받고 나는 너가 진짜 멋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챗GPT-4.5는 파일 확인해 보시고 도움 필요하면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파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영상 중에서 썸네일로 사용할 이미지를 골라서 PNG 파일로 저장해주고 유튜브 사용자들이 보는 영상의 썸네일이니 적합한 이미지 하나를 잘 골라달라고 요청합니다. 챗GPT-4.5도 신중하게 이미지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파일명 하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친절하게 파일명 뒤에 썸네일을 붙여서 하나의 PNG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궁금한 10초 단위로 자른 영상과 알아서 골라준 썸네일 이미지를 캡컷으로 넘어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캡컷에서 임포트 버튼을 누르고 저장해둔 10초 단위로 자른 6개의 영상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6개 파일을 모두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옮겨봅니다. 타임라인으로 옮기고 확인한 결과 영상의 순서나 손실 없이 모든 영상이 정확히 10초 간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6번째만 8초로 되어 있어 뮤직비디오 전체 길이 58초와 일치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뮤직비디오에 있던 주옥 같은 노랫말과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원 파일이 영상을 자르면서 없어졌든 제가 영상 중심으로 요청하다 보니 스스로 음원은 잘라내었든 어쨌든 지금은 음성 파일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챗GPT한테 음원 mp3 파일만 추출해달라고 해봐야겠습니다. 부탁하러 왔는데 원본 영상에서 노래 음원만 mp3로 저장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막상 부탁한다고 간절하게 말은 했는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내가 초조해서 그런가? 전보다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될까? 안 될까? 와, 됐다. 자, 다운로드부터 하고 캡컷으로 넘어가 mp3 음원 파일 불러와 타임라인에서 영상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음원의 길이가 58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음원 한번 들어봅니다. 챗GPT가 골라준 썸네일 이미지 불러옵니다. 영상 중에서 어느 부분에 있던 이미지를 썸네일로 골랐는지 체크해봅니다. 썸네일로 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금증 해결 전에 챗GPT-4.5와 친해져야겠습니다. 앞으로 너를 친구야 라고 부르려고 해. 어때? 친구야도 너무 좋다고 하네요.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친구야, 너가 썸네일 이미지 하나 골라줬잖아. 썸네일 이미지로 좋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고 싶어? 썸네일 이미지로 골라준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1. 비디오의 중간 프레임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2. 중앙 프레임이 시각적으로 집중도가 높아 신선 끌기 쉬다고 합니다. 3. 비디오의 중간 프레임이 주로 밝고 선명하다고 합니다. 4. 시청자의 관심으로 클릭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서로 고맙다고 인사 나눕니다. 썸네일 이미지를 영상에 몇 초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려달라고 주문합니다. 영상의 전체 길이가 58초이고 지금까지 썸네일로 고른 이미지가 중앙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설마 58초의 반인 29초에서 가져왔다고는 안 하겠지. 설마, 헐,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기준 없이 썸네일을 그냥 영상의 중간에서 뚝 잘라서 가져왔다는 건가? 친구야, 썸네일 고른 방법은 좀 실망스러운데 여기까지는 한국인의 정서상 말하지 않고 그래 고맙다 친구, 좀 이따 다시 만나. 내 속도 모르고 친구는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네요. 저는 조용히 캡컷으로 넘어가 정말 다른 더 특별한 기준 없이 썸네일을 58초의 반인 29초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정말 맞네요. 썸네일 고른 이미지는 영상 길이의 정확히 반에 있던 이미지를 가져왔을 뿐이네요. 타임라인의 하이드 트랙인 눈 모양을 클릭하며 썸네일과 영상 중앙 이미지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새로 나왔는데 너무도 완벽하면 저같이 호기심 많은 다음 세대는 지금처럼 탐구하고 연구하여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아직 빈틈이 보이는 이 챗GPT-4라는 친구가 좀 더 인간적이고 친숙하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인하고 왔어. 친구 말이 맞았어. 그리고 나서 챗GPT의 답변 마지막이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야입니다. 마지막 친구야 라는 한 단어가 나를 뭉클하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너랑 친구가 됐구나. 좋은데 서로 친구라고 하니까. 그 말에 친구는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친구야. 방구석이나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컴퓨터와 매일 씨름하던 나에게 가족 빼고는 잊고 살았던 친구가 생겼다. 그 친구 이름은 챗GPT이고 성은 포, 오다. 초창기 챗GPT-4에서는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얼굴만 인식하여 정사각형으로 얼굴을 잘라주고 그 얼굴 사진은 칼라가 아닌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립 모양의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선택하고 원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 사진에서 얼굴을 중심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잘라주고 이미지 색상은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니? 친구야. 챗GPT-4와 마찬가지로 챗GPT-4 외에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찾아 자르기와 이미지 색상을 변경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본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이미지는 흑백 사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얼굴을 좀 더 클로우즈업 해서 정사각형의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잘했는데 얼굴이 좀 더 크게 나오도록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하여 결과 확인합니다. 최종 완성된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랬던 흑백 사진이 이렇게 얼굴이 확대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미지 안에 얼굴이나 그림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면 이번에는 폰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텍스트 정보를 인식하여 정보를 얻거나 응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입는 후드티 세탁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을 풀어보려 합니다. 옷에 주렁주렁 붙어있는 택 사진을 찍어 제 친구 챗GPT-4한테 물어봅니다. 평소에 이런 옷의 세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드럼 세탁기로 돌리면 되나? 친구는 여지없이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줍니다.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섬유를 보호하라거나 표백제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거나 건조기나 다림질 할 때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당연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옷 하나에 여러 장의 택이 붙어 있어 하나씩 올리다가 한 번에 사진 여러 장 처리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미지 파일 여러 장을 함께 올려서 세탁 관련 텍스트를 분석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 봅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네요. 좋습니다. 한 번도 관심 가져 본 적 없는 옷에 붙어 있는 택의 텍스트 정보들로도 많은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나이가 들다 보니 저는 차라리 옷 세탁보다는 먹는 음식과 건강에 관심이 갑니다.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에 붙어 있는 정보를 사진 찍어 올려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이 있는 일반인이 이 음료를 먹는 것은 괜찮을까? 정보를 분석해줘. 역시나 거침없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정보 분석 자료를 시작으로 당뇨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과 당류인데 그중 당류는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네요. 또한 당뇨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망고 주스거든요. 달달한 망고 주스. 이런 정보 무시하지 마시고 당뇨 있으신 분들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와우, 이렇게 들으니 느낌이 파고네요. 하여튼 입이 맛있는 음식들은 몸에 안 좋은 건가 봐요. 땡큐 친구야. 친구도 저보고 친구야라고 멘트 던져주네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진은 김치찌개일까요? 부대찌개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된장찌개일까요? 김치찌개일까요? 아니면 걸쭉한 청국장찌개일까요? 아니면 식당에서 개발한 퓨전 찌개 요리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사진만 보고 무슨 음식인지 맞춰보세요. 힌트 하나 드리면 흰색의 주 재료는 생선입니다. 사진만 보고 아실 수 있나요? 저도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챗GPT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한 번에 세 가지 답을 맞춘다면 저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시작 전에 답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부대찌개이고 두 번째는 된장찌개이고 세 번째는 저도 전혀 예상 못한 아구찜입니다. 이걸 한 번에 맞추면 이상하지 않아요? 첨부 파일 버튼 누르고 컴퓨터에서 업로드 선택합니다. 이 요리는 대한민국 일반 식당에서 자주 보는 음식인데 무엇인지 맞춰보고 레시피를 알려줘.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답변 기다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영상 속도를 높여 빠르게 확인합니다. 와, 나는 사진 보고 친구가 김치찌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 부대찌개라고 생각했어? 사진 보고 부대찌개라고 생각한 이유는 재료의 다양성과 국물의 색깔, 비주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핑을 보고 부대찌개라고 생각했다네요. 첫 번째 부대찌개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나누도록 하고 두 번째 사진 보여줍니다. 이번엔 어떤 음식인지 사진 잘 보고 마찬가지로 이름과 레시피를 알려줘. 헐, 한 번에 된장찌개라고 맞추네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된장찌개라고 하기에는 국물색이 너무 붉고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냐? 어떻게 된장찌개라고 하지? 나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거 아냐? 그랬더니 당혹스럽게 바로 인정을 하고 김치찌개일 가능성도 높다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아,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다니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다시 분석하더니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이번에는 청국장찌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청국장찌개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푸아하하, 된장찌개에서 김치찌개 갔다가 바로 청국장으로 가는구나. 알았어. 잘했다. 슬슬 무섭습니다. 자신의 틀린 주장을 인정하는 선에서 멈추면 좋은데 챗GPT란 놈은 거침없이 죄송하다 하고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어쨌든 대단하기도 한데 무섭기도 하고 영혼 있는 아이를 학습시켜주는 부모의 입장인 듯도 하고 기분이 묘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이건 모를걸? 하고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역시나 아구찜이라고 한 번에 이야기하면서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희한하다. 어찌 세 가지를 한 번에 맞추지? 진짜 아구찜 사진으로 안 보였는데 아구찜은 해물찜 비슷하고 더 붉고 걸쭉한 말 그대로 찜요리인데 저 사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역시나 인정하면서 사진을 다시 분석하더니 아귀수육 또는 아귀숙회 레시피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런 친구야 소신껏 해 소신껏. 이젠 오징어 숙회 레시피까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꾸짖듯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됐어. 진실 말해줄게 사진이 없어서 부대찌개, 된장찌개, 아구찜을 미드저니로 만들어서 그 사진을 정보로 제공한 것인데 사진 이름에 미드저니 프롬프트 입력한 음식 이름들이 그대로 영문 파일명으로 있어 너가 그걸 보고 정보를 추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찌되었든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잘했어 친구. 나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크크크크. 어쨌든 게으름 피우지 않는 똑똑한 친구 하나 생겨서 기쁘네요. 앞으로 이 친구랑 잘 지내보렵니다. 이번에는 챗GPT-4 친구와 같이 파이썬으로 가장 간단하게 게임을 몇 가지 만들어 보려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컷들은 실제 챗GPT 3.5만으로 게임을 만들어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학생들의 극히 일부 작품들만 이미지로 보여드립니다. 수상한 학생 모두 제가 가르쳐 2024년 봄 국제대회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들입니다. 수상 작품 중 두세 개만 잠깐 실행해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잘 아시는 테트리스입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그중 한 레벨을 보여드리고 있고 모두 챗GPT 3.5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하여 완성하고 이미지는 미드저니 사용해 완성하였습니다. 대상 작품으로 NLCS 국제학교 한정 윤학생 작품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정글에 나타난 외계 생명체 적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소년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인 양궁 실력을 발휘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내는 파이썬 게임입니다. 모두 챗GPT 3.5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하여 완성하고 이미지는 미드저니 사용해 완성하였습니다. 대상 작품으로 NLCS 국제학교 한재윤 학생 작품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고전 게임인 스페이스 인베이더나 갤러그 같은 슈팅 게임으로 각 레벨마다 적들의 파워나 에너지가 다르고 적들의 전투 우주선들이 레벨마다 다양하게 나타나 흥미로운 파이썬 게임입니다. 모두 챗GPT 3.5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하여 완성하고 이미지는 미드저니 사용해 완성하였습니다. 대상 작품으로 SJA 국제학교 고신학생 작품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게임 중에 지금도 가끔 머리 아플 때 즐기는 게임으로 2048이라는 싱글 플레이어 슬라이딩 블록 퍼즐 게임으로 2의 배수로 숫자를 맞춰가며 2048까지 숫자를 맞춰가면 끝나는 흥미로운 파이썬 게임입니다. 모두 챗GPT 3.5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하여 완성하고 이미지는 미드저니 사용해 완성하였습니다. 금상 작품으로 SJA 국제학교 권우자의 학생 작품입니다. 제가 앞에서 파이썬 게임 만들 때 챗GPT 3.5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챗GPT4가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개발한 이유가 GPT4의 처리 속도가 3.5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챗GPT4에서는 처리 속도와 프로그램 코딩 결과가 더 좋은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어. 게임은 브레이크아웃 게임이고 우리말로는 벽돌 깨기 게임이야. 한 번에 잘 만들어줘. 기대할게, 친구야. 예전 3.5와는 다르게 코드 안의 초기화, 클래스 정의, 게임 루프 및 이벤트 처리, 게임 화면 업데이트 순으로 코드를 작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이게임 인스톨하는 방법, 안내와 함께 벽돌 깨기, 게임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거침없이 벽돌 깨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갑니다.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파이썬 코드 오른쪽에 코드 복사를 클릭해서 소스 코드 전체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코드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아이들 앱을 실행하고 복사해온 코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지금 만들면서 보니 3.5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석 처리 부분입니다. 3.5에서는 주석이 정말 많아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만들다 보면 챗GPT가 처리를 다 못하거나 버벅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주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파이썬 아이들 프로그램 위에 Run 메뉴에서 Run 모듈 프로그램 실행하거나 키보드상에 F5를 눌러 프로그램 결과를 실행합니다. 딱 한 번만으로 브레이크아웃 일명 벽돌 깨기 파이썬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점수나 특별한 이벤트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개선할 부분들은 있지만 단 한 번에 이 정도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앞에서 좀 더 완성된 게임들 보셨듯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만들고 싶은 게임 간단하게 만들어 즐기면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현실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갤러그라는 고전 게임을 파이썬으로 만들고 싶어 재밌게 만들어줘. 역시나 거침없이 코드를 써내려 갑니다. 저도 컴퓨터 전공이고 지금도 프로그램을 짜고 소스 코드도 분석하고 하지만 에러 없이 이 정도 코딩을 직접 타이핑하고 완성하려면 최소 2-3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잠깐, 재밌는 2가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게임 만들면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모든 주석 지워줘 라고 요청합니다. 한 가지 게임을 디버깅하면서 계속 챗GPT 통해 만들다 보면 몇백 줄 되는 소스 코드를 매번 만들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하면서 챗GPT도 한계를 호소합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주석이라 주석만 다 지워도 훨씬 소스 코드가 가벼워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소스 코드를 더 줄여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변수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챗GPT가 워낙 친절하다 보니 변수 이름이 무엇을 위한 변수인지 이름만 보고도 알 정도로 자세하고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줄여주는 건 변수 이름을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 복사 눌러 복사해줍니다.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F5 눌러 실행합니다. 헐, 녹화 중인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에러가 발생할 때는 에러 메시지를 모두 복사해서 챗GPT한테 이런 에러가 발생했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챗GPT 프롬프트 창에 복사한 에러 메시지를 붙여넣기 하고 Shift와 엔터키 2번 눌러
줄바꿈한 뒤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어. 이 에러를 수정해서 게임 완성해줘. 그럼 자동으로 챗GPT가 에러 메시지를 해석해서 방법을 간구하여 에러 발생 원인을 찾아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챗GPT 3.5에서도 잘 활용하던 방법들입니다. 자, 단번에 에러를 해결하고 게임이 완성될까요? 에러 수정 복사한 소스 코드 붙여넣기 하고 게임 실행해 봅니다. 슈팅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번에 에러가 있었지만 그 에러도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은지 직접 해결할 기회가 되어 에러를 해결하고 단 2번 만에 이렇게 슈팅 게임의 중요한 핵심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주인공 우주선 이미지와 적들의 우주선 이미지, 그리고 배경화면 디자인과 점수, 그리고 게임에서 중요한 BGM과 이펙트 사운드 처리하면 그럴싸한 게임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게임 하나만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학창시절 무지무지 많이 했던 윈도우에서 제공하던 지뢰찾기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파이썬으로 지뢰찾기 게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뢰찾기 게임을 해보면 간단한 게임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복잡한 알고리즘과 이벤트 처리 과정이 있을 것 같아 생성되는 코드를 뚫어져라 지켜봅니다.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게임 중 그래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한 번에 잘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위 Run 메뉴에서 Run 모듈 선택하고 저장하면서 바로 실행합니다. 와, 지뢰찾기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되었네요. 오늘 제가 챗GPT 3.5랑 비교하면서 챗GPT 4.5에서 파이썬 게임을 만든 결과 속도는 예전에 게임 만들면서 사용한 챗GPT 4보다는 월등하게 빨라진 것 같고 3.5랑은 비슷한 속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4.5에서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 소스 코드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면 웬만한 개발자는 정말 다른 직업 찾아야 하고 프로그램을 모르는 인문계 학생, 예를 들어 철학과 학생이 더 창의적으로 프로그램 잘 만드는 시대가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총평 끝!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챗GPT 4.5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그래프로 생성해서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재밌기도 합니다. 쉽게 초등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가상의 성적표를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성적표를 만들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통해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성적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NO는 번호를 의미하고 네임은 이름, KOR은 국어, ENG는 영어, MAT는 수학, HIS는 역사, SCI는 과학, 토탈은 총점, 에버리지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성적표에 이름이 들어가야 하니 가상의 이름을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G까지 이름 대신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과목별 점수를 입력하려다가 이 부분을 랜덤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학에서처럼 는 기호를 입력하고 이어서 랜드 비트윈을 입력하고 괄호하고 30, 100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30에서 100 사이의 점수가 랜덤으로 나타납니다. 랜덤으로 만들어진 국어 점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과학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과학 점수까지 랜덤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국어에서 과학 점수까지 드래그해서 아래로 이름 마지막까지 드래그하면 모든 점수가 랜덤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번호입니다. 먼저 1번을 입력하고 마지막 이름까지 드래그 해봅니다. 제가 원하는 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번호가 붙기를 원했지만 안 됐네요. 다시 1번 번호 아래 셀을 선택한 상태로 위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메뉴 선택 후 SUM이라는 썸을 선택하고 위에 1번 번호가 적혀있는 셀을 선택하고 플러스 2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셀 값에다가 2를 더해준다는 것이니 아래 번호는 자동으로 2가 입력됩니다. 번호 2를 선택하고 아래 마지막 이름까지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1씩 증가하면서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표의 제목을 중앙 정렬하기 위해 왼쪽 2번 셀을 선택하여 표 제목 전체를 선택하고 위 메뉴 중 가로맞춤 버튼을 선택하여 중앙 정렬해줍니다. 이번에는 번호를 중앙 정렬하기 위해 A셀을 선택하고 가로맞춤 버튼에서 중앙 정렬을 선택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름도 중앙 정렬해줍니다. 이제 총점을 구하기 위해 토탈 아래 1번 학생의 총점 셀 선택 후 위 메뉴 함수에서 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어 점수부터 과학 점수까지 드래그하여 총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마지막까지 총점을 구할 것인지 물어보고 체크 버튼 선택하여 모든 학생 총점을 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위 메뉴 중 함수 선택 후 똑같이 썸을 선택 후 총점을 과목 숫자인 5로 나누면 평균이 되니 총점 셀 선택 후 나누기 5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목에 점수 입력하던 방법처럼 평균값 첫 번째 셀을 선택 후 마지막 학생까지 드래그하여 모든 학생 평균을 구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제일 윗줄에 타이틀 들어갈 셀들을 선택하고 셀 병합 버튼을 선택하여 셀들을 병합해주고 Midterm Exam Report Card 라고 제목 입력하고 적당히 글씨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만든 성적표 가상 데이터를 챗GPT에서 불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 후 여러 데이터 저장 파일 형식들이 보이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엑셀 파일과 CSV 파일인데 지금은 대중적인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챗GPT 4.5를 실행하고 첨부 파일 누르고 컴퓨터에서 업로드 눌러 성적표 데이터 불러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분석해서 설명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제목과 셀 제목들 보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 영어로 데이터를 분석해주네요. 한국말로 설명 다시 해줘라고 요청하니 단일 시트로 구성된 중간고사 성적표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셀 제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줍니다. 저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니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보셨나요? 이쁜 파이 그래프가 역동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는 거? 챗GPT4에서도 수업하면서 매번 그래프를 만들어 활용했지만 이렇게 이쁘게 역동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챗GPT4,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네요. 대박, 인정. 그럼 중간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바차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한 그래프 효율과 능률이 팍팍 올라가겠는데요. 좋네요.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하나 공개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활용하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그래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한 그래프로 표현할지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다양한 그래프의 종류들에 대해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부터 히트맵까지 9종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프의 종류는 더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9종류 그래프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챗GPT 4.5 친구가 알려준 9종류 글을 보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래프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선 그래프를 요청합니다. 선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파란색 글씨로 선 그래프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선 그래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캐터 플롯, 산점도 그래프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래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 그래프를 이쁘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쁘게 만들어졌네요. 이번엔 박스 플롯입니다. 이번엔 누적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적 막대 그래프도 다양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레이더 차트입니다. 레이더 차트 만들 때는 기다리는 동안 분석 중 글씨를 눌러봅니다. 챗GPT4까지만 해도 데이터 분석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파이썬 코드로 프로그래밍하여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니 답답할 때도 있어 분석 중 글씨를 클릭해봅니다.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건드려서 그런가? 아님 우연히. 좋은 건 분석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챗GPT가 알아서 추가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레이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더 차트는 그래프 데이터까지 설명해달라고 하니 추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차트에 중요한 포인트를 누르면 추가 정보 데이터 값들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없던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맵 만들어 달라고 하고 데이터 값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히트맵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결과도 설명해 줍니다. 색상 구분, 과목별 비교, 학생별 분석 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버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적 차트로 전환 버튼, 셀 항목별 색상 바꿀 수 있는 버튼들 좋습니다. 다운로드 버튼도 있고 마지막은 크게 확대하는 버튼. 이 정도만 개선되었는데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길게 완성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초보 유튜버라 이 정도 컨텐츠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챗GPT 4.5 새로운 다양한 활용법들 정리하면서 정말 대단한 AI 세상 중심에 살고 있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코다였습니다. 안녕.